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이 조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택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의혹의 주로 핵심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근데 네. 정경심 교수가 예를 들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이거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게 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아니라 지금 그 회사 투자의 운영사라든가 아니면 운영사로서 투자해서 인수하는 데 관련된 계열사, 코링크라고 하는 그 우장사의 그 투자가 이루어진 회사들에 대한 어떤 현황 같은 것들이 혹시 네. 조국 장관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단순한 투자 이상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그거를 과연 조국 교수는 또 조국 장관을 알고 있으냐까지 또 입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제 조국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본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뭐 주말에 이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주말에는 이뤄지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정 교수의 소환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 정도가 아닐까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나름대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는 다 수집이 됐고 그와 같은 것이 실제로 맞는가 여부를 아마 이 정 교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무소 위조는 이미 그 기소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 하드 디스크 PC를 이를테면 증권사 직원에게 그 부탁한 그 혐의에서부터 근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사실상 그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돼서 네. 직접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했을 뿐만이 아니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코링크 P가 실제로 소유는 사실 그 정 교수가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금의 그 흐름 그리고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방어할 수 있는 변수의 기회도 줘야 되고요. 아마 그 정 교수의 입장은 이것은 횡령이라든가 직접 투자가 아니고 뭐 10억이라든가 14억이라든가 이것은 대여했을 뿐이고 네. 그 대여금을 내가 다시 받았던 것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이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이런 점에 있어서 아마 검찰이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제시하면서 아마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밝혀져 있지 않은 그 사문서 그 위조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혹시 다른 또 제3자는 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관한 이제 종합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의혹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말 1회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소환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강제 수사를 조국 부인과 조국 장관 자체에게까지도 이렇게 그 치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조국 장관 부인이라고 하는 과연 예의를 차려서 다 조사하고 나서 한참 지나가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변론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분위기가 그 심상치 않은 것으로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의 그 압수수색은 사실상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물론 영장 청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던 것인데 그만큼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끝까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혐의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상당히 그 강경한 모드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방식을 놓고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뭐 특히 공개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소환하는 날짜라든가 뭐 일시 이런 것들을 그 언론에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반대로서 공개 소환의 의미인 거고 네. 그러니까 비공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제 비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의 공개 소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많은 뭐 지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긴 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건 자체가 뭐 특히 강력 사건이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듣고 과연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에 협조를 해서 예.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실한 어떤 표미가 명백해진 건 아니고 또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할 것인데요. 결국 정 교수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일부 보도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검찰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소환 조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딸과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엊그제 약 10시간에 걸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한인섭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과 그 조국 장관은 상당히 그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죠. 예. 그 선후배뿐만이 아니고 뭐 사제지간인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대학교 인권법센터 센터장의 전임자 이제 후임자 이런 그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 그 직원들이 실제로 발부해 준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그 예정서도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모습하고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정 증명서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한인섭 원장이 무엇인가 이런 그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 이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수주 이상 그 사무실에서도 무엇인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그 피고발인 신분과 참고인 신분으로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답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정 증명서가 발부가 되었는데 발부한 주체는 현재 아무도 없는 뭐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동양대라든가 공주대라든가 키스트보다는 사실 그 조국 장관이 근무했던 서울대학교이고 더군다나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유형 무형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무엇인가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 가장 핵심적인 공문서 위조 또는 공문서 발급된 뭐 혐의점 피의 신분을 제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과연 이제 그 한인섭 원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예. 또 중요한 것은 관련된 증거 자료를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과거 그 PC 하드디스크 2개를 포렌식 분석을 해봤더니 네. 방배동 자택에 있던 조국 장관의 그 PC 중에 한 곳에서 서울대 공익센터의 예정 증명서의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증거를 어떻게 또 설명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한인섭 원장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단국대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같이 그 활동을 해서 받았다라고 인턴을 같이 했다라는 같이 거죠. 했다라고 했고 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그 인턴 증명서 같은 걸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해 줬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일반적인 서울대 인턴십 이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도통 이제 인턴이라고 했었을 때 여겨지는 공식적인 인턴 활동은 아예 대상자도 아니었고 네.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냐라고 국제인권법센터에 얘기를 해서 주로 이제 보조하는 역할들, 업무 보조를 한다거나 뭐 참가하는 그 참가자들의 통역 번역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업무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다음에 인턴십
증명서는 어떤 식으로 발급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대에서 발급해줬던 일반적인 인턴의 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달랐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장 교수의 아들이 자신은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사실상 전해지고 본인은 있거든요. 부인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왜 그럼 두 사람이나 필요했던 것인지 네. 그야말로 어떤 품앗이처럼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그 조국의 장관의 딸에게 또 직접적으로 아마 수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새로운 등장한 기업이 익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 건가요? 네, 그 익성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엊그저께도 전격적으로 예.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그 코링크 PE의 허리와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2차 그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코링크 PE의 설립에도 사실은 이제 익성이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코링크 PE가 그 익성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무엇인가 띄워서 네. 결국은 WLCT라고 하는 것도 우회 상장을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나 예.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그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FM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다. 결국은 2차 전자 배터리를 띄우려고 하는 노력에 익성이 있는 것이고 이 익성에 들어간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조국 장관의 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네. 다만 일부는 직접 투자한 분도 있지만 일부는 차명으로 최종 종착지는 익성이었다. 그렇다 본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존재했던 것인지 또는 그 우회 상장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 네. 이른바 그 2차 배터리 전지 사업과 조국 그 당시에 수석과의 이른바 미공개 정보의 활용 가능성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예. 더군다나 그 조국 장관이 직접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이와 같은 핵심 그 요소가 익성에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이 코링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익성은 이제 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입니다. 네. 부품 납품 업체고 이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뭐 연 매출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 770억 원이 넘었을 정도로 네. 그 익성이라는 회사가 2015년도에 상장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 회사가 직접 상장한 게 아니라 코링크로는 펀드사를 만들어서 그 펀드로서부터 추가 투자 같은 걸 받아서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회 상장을 한 거죠. 우회 상장을 예.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후에 또 WFM이라고 하는 이미 상장이 돼 있는 회사에 이 익성이 가지고 있는 또 기술을 제공을 하는 회사, 다른 회사를 결합시켜서 그 회사를 별도로 또 상장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코링크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도 익성이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고 익성 자체는 상장을 포기한 다음에 다른 회사를 우회 상장을 하려는 건 두 번째 단계인 거거든요. 네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과연 조국 장관의 부인이 개입을 했거나 여기 이제 단순하게 투자를 한 거냐 개입을 해서 그 어떤 두 회사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영 참여를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는 거죠.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이르면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소환되면 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